꺼져가는 붉은 불꽃. 이 현상은 단순한 패배의 나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9번의 연이은 패배. 표면적으로는 그저 깊은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팀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험 신호로 해석합니다. 정관장이 직면한 진짜 위기는 패배 그 자체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에 그들은 결점이 없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수비 라인이 불안정했던 경기도 분명 존재했죠. 그럼에도 팬들이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고야만은 저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관장에게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승부처인 20점대에 접어들면 선수들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벤치는 침묵에 잠기며 관중석을 감싸던 열기마저 차갑게 식어갑니다. 응원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깊은 탄식이 그 자리를 메우다 이윽고 무거운 침묵이 경기장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팬들이 패배에 무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쓰러지는 모습에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정관장은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부족한 팀이 아닙니다. 승리를 만들어내던 시스템 자체가 와해된 팀입니다. 수비가 불안정하면 중앙 공격은 선택지에서 지워지고 자연스레 공격은 양쪽 날개에 집중되지만 이마저도 상대에게 간파당하며 세터의 손끝은 망설이게 됩니다. 24점 고지를 먼저 밟고도 마지막 한 점을 찍을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명백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관장이라는 견고해 보였던 성은 대체 어디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걸까요? 선수단의 부상 때문일까요? 코칭 스태프의 전술 부재일까요? 아니면 팀 전체를 덮친 심리적 압박감 때문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진단합니다. 보통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둘이 지탱해주는 것이 팀의 저력인데 지금 정관장은 세 개의 기둥이 모두 흔들리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부진은 단순한 순위 다툼에서의 후퇴가 아니라 팀 전체 시스템에 울리는 비상경보등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때 코트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 붉은 불꽃이 어째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 그 내부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한 가지 논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쿠시의 엔트리 제외.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선수를 빼고 넣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팀이 현재 어떤 철학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쿠시 사태, 과연 방출의 수순일까요? 아니면 팀의 미래를 위한 구조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인쿠시가 경기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 하나에 팬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결국 내보내는 건가? 애초에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영입 아닌가? 등 날 선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팬들의 여론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적인 동요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측면을 냉철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아시아 쿼터라는 자리는 잠재력이나 성장 서사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팀의 승률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공격이든 수비든 팀에 확실한 플러스 알파를 제공할 자신만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격 성공률 26%라는 기록이 발목을 잡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단 한 경기에서 나온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컨디션 난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복의 영역이 아니라 선수의 경쟁력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온전히 개인의 역량 문제였을까요? 팀의 리시브 라인은 과연 견고하게 버텨주었습니까? 세터의 토스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습니까?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려는 시도는 충분했습니까? 과연 팀은 새로운 선수를 융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프로의 세계는 결과로 말하지만 그 결과는 선수가 속한 시스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한 선수가 개인적인 부진에 빠졌을 때 팀이라는 시스템이 그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 선수의 약점은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각자 다른 잣대로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팀의 성적을 우선시하는 팬들은 아시아 쿼터의 가치를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선수의 성장을 지켜보는 팬들은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응원의 방식과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합니다. 엔트리 제외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구단 내부적으로는 이미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그 결론이 현명했는지 혹은
너무 성급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재 정관장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수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가? 오직 눈앞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팀의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입니까? 혹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면 다음 아시아 쿼터 선수 영입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재현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인코시 문제를 단순히 한 외국인 선수의 부진과 실패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정관장이라는 팀의 선수단 운영 철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축이 흔들릴 때 팀은 예상치 못한 더 큰 충격파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정호영 선수의 부상 이탈처럼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나비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앙의 축이 무너졌을 때 팀의 심장이 어떻게 멈추는가? 팀의 핵심 자원인 정호영 선수가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이 소식은 표면적으로는 주전 선수 한 명의 공백으로만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팀의 공수 균형을 잡아주던 핵심 장치가 제거된 것이라고 봅니다. 배구에서 센터 포지션은 단순히 득점을 올리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팀 공격수들이 더 편안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중앙에서 터지는 속공이 살아있어야 상대 블로커들은 섣불리 양쪽으로 벌려 설 수 없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날개 공격수들은 상대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공격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관장 공격의 숨통을 틔워주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의 무게감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속공 빈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상대 블로커들은 예측했다는 듯이 양쪽 날개로 집중됩니다. 당연히 공격의 성공 확률은 떨어집니다. 이는 곧 범실의 증가로 이어지고 랠리는 길어집니다. 선수들의 체력은 급격히 소모됩니다. 그리고 결국 승부처인 20점 이후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릴 공격 옵션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최근 정관장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패배의 공식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선수들의 심리입니다. 공격수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예전처럼 중앙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부담감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세터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수비수들의 반응은 이전보다 한 박자씩 늦기 시작합니다. 부상은 선수의 몸에 생기지만 그 후폭풍은 팀 전체의 멘탈을 잠식합니다. 정호영 선수가 코트를 떠나는 그 순간 동료 선수들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 감정은 아마도 절망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싸움은 더욱 힘겨워질 겁니다.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 무게가 경기가 막바지로 향할수록 선수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호영 선수가 빠진 빈자리가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균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높이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빠른 공격의 부재였을까요? 혹은 팀 전체를 아우르던 평정심의 상실이었을까요? 제 견해로는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균열은 다른 선수를 투입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메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감독의 과제는 중앙을 채울 대체자를 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책임졌던 공격 루트의 다변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틀을 재정비하지 않는 한 어떤 공격수를 기용하더라도 경기 후반의 불안정성은 되풀이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은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집니다. 바로 전술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블 해머 전술. 과연 이것은 뚝심일까요? 아니면 아집일까요? 혹은 달리 선택할 카드가 없었던 것일까요? 고희진 감독이 고수하는 두 명의 공격 전문 윙 스파이커를 동시에 기용하는 그 방식 말입니다. 팬덤 내에서는 이미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집착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블 해머라는 전술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전술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있습니다. 이 전략이 빛을 발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최소한의 서브 리시브 안정성, 그리고 둘째는 2단 연결의 질과 공격 경로의 다각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양날개의 파괴력이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현재 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리시브가 불안해지는 순간 공은 높게만 뜰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중앙을 활용한 공격 선택지는 사라지고 패턴은 예측 가능하게 단순해집니다. 상대 블로커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날개 공격을 막아섭니다. 이런 장면이 되풀이되면 전술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닌
무의식적인 관성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팬들이 왜 변화를 주지 않는가라고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물음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호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감독의 손에 쥐어진 카드가 그리 많았을까요? 중앙 라인의 붕괴, 외국인 선수의 기복, 그리고 베테랑에게 쏠리는 과부하까지. 이런 악조건 속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공격 카드를 계속 꺼내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과정이 아닌 결과로 말합니다. 상대에게 간파당한 전략은 더는 날카로운 창이 될 수 없습니다. 승부처인 20점 고지를 넘어 공격 방향이 뻔히 보인다면 상대는 이미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리적 압박에 짓눌리게 됩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한 세트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이 감독의 아집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제약 안에서 나온 최선의 결정이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습니다. 전략의 실패는 아이디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략을 뒷받침할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붕괴되었음에도 동일한 방식을 고수한다면 외부에서는 이를 집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재 정관장에게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전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다지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경기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어째서 또 이 상황이 반복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끝에는 결국 24점 대 21점이라는 스코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24 대 21의 악몽은 기량의 문제 이전에 심리가 먼저 붕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4에서 21. 이 숫자는 단순한 점수 차이를 넘어 정관장 팬들에게는 하나의 뼈아픈 상징처럼 각인되었습니다. 분명히 승기를 잡은 상황, 세트 포인트를 코앞에 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을 수 없는 역전을 허용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선수들의 기량이 모자라서일까요?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승부처를 풀어가는 접근 방식의 문제입니다. 20점 이후의 배구는 완전히 다른 경기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화려한 공격보다 실점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확률 싸움이 더 중요해집니다. 강한 스파이크 한 방보다 범실 없는 플레이가 더 가치 있는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역전패의 경험은 선수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불안한 문장을 각인시킵니다. 혹시 이번에도 역전당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선수들의 판단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격수는 과감한 강타 대신 소극적인 연타로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세터는 모험적인 공격 분배 대신 가장 안전한 선택지에만 의존하게 되고 서브에는 예리함 대신 실책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이는 나태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신체의 반응 속도를 저하시킵니다. 미세하게 발이 늦고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놓치며 결국 결정적인 한 점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점이 세트 전체의 흐름을 뒤바꿔 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특정 선수의 실책이 아닙니다. 과연 팀 내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명확한 약속, 즉 클러치 상황 대응 매뉴얼이 존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점 이후에는 서브를 어느 코스로 공략할지, 리시브 부담은 누가 더 가져갈지, 첫 공격이 막혔을 때 차선책은 무엇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약속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약속이 없다면 선수들은 매 순간 즉흥적인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인 판단은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관장의 문제를 단순히 정신력이 약하다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24점 대 21점이라는 스코어에서 번번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불안한 리시브일까요? 아니면 경직된 전술 운용일까요? 혹은 위기 상황을 수습할 리더의 부재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큰 소리로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의 대처 절차를 명확히 정립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정관장에게는 경기 막판 모두가 흔들릴 때 우리는 이 원칙대로 간다고 중심을 잡아줄 명확한 기준점이 절실합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다음번 24점, 대 21점 상황에서도 똑같은 좌절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복은 팬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팬들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단순히 팀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팬들이라고 해서 패배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가 우리보다 월등히 강할 수도 있고 선수들의 부상이라는 악재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왜 학습 효과 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무너지는가 하는 의문. 안방에서 0대3으로 무기력하게 패하고 다음 경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때 바로 그 순간 팬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뜨거웠던 함성은 잦아들고 힘찬 박수는 멋쩍어지며 마침내 경기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게 됩니다. 어쩌면 야유는 팬들이 보내는 마지막 관심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어떤 반응도 사라지는 날입니다. 최근 팬들의 반응을 보면 그 변화가 감지됩니다. 팬들은 냉철한 판단을 원합니다. 유망주에게는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때로는 감독 교체라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하죠. 이건 감정적인 다툼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팬들이 팀을 응원하는 방식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의 승리를 원하는 팬이 있는가 하면 선수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데서 기쁨을 찾는 팬도 있죠. 그럼에도 모든 팬이 바라는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이해입니다. 어째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선수 기용은 어떤 의도였는지, 왜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팬들의 머릿속에서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의구심은 이내 불신으로 변하고 쌓이고 쌓인 불신은 결국 분노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팬들이 느끼는 분노는 그저 감정 표출이 아닙니다. 팀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위험 신호인 셈이죠. 아직 팀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기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재 정관장 팬들이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적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전술의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소통의 부족 때문일까요? 저는 소통의 단절이 이 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경기, 아주 작은 변화의 시도만으로도 팬들은 즉각 알아차립니다. 아, 무언가 바꾸려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지금 정관장에게 팬들이 바라는 것은 압도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달라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기에 감독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감독 경질 주장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일까요? 아니면 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경고음일까요?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팀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외침이 그저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인지 아니면 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리는 신호인지 말입니다. 연패, 강패 깊어질수록 팬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패턴의 패배가 반복되고 문제점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선수 기용이 이어지면 팬들은 한 가지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감독 교체는 감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경영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감독의 계약 조건, 마땅한 후임자 물색, 선수단의 분위기, 그리고 남은 시즌 동안의 현실적인 목표 설정까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체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획 없이 단행하는 교체는 팀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반대로 무작정 현상 유지를 고집하는 것 역시 팀을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팬들이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구단의 의지입니다. 전술을 바꾸든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든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길 원하는 겁니다. 지금 정관장을 향한 경질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단순히 감독 한 명의 실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팀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막막함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감독 교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팀 운영 철학 자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 먼저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독 교체가 진정한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없다면 감독 교체는 그저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청사진이 있다면 그것은 팀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근본적인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장은 지금 바로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번 시즌의 성적을 넘어 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입니다. 다음 시즌, 나아가 팀의 장기적인 방향성까지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논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정관장에게 다시 봄날은 찾아올까요?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탄탄한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당장의 연패를 끊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팀의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문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정 관장이 과거의 열정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냉철한 선택입니다. 첫째, 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장 우승에 도전하는 윈나우 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는 리빌딩 팀으로 갈 것인가? 이 둘의 운영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윈나우를 선택했다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리시브 라인을 보강하며 승부처에서 통할 수 있는 확실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 리빌딩이라면 젊고 유망한 선수들에게 꾸준한 출전 시간을 보장하고 그들의 성장 과정을 평가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어설프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간 둘 다 놓치게 됩니다. 둘째, 패배의 기록을 냉정하게 복귀해야 합니다. 24대 21로 지는 상황,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리시브, 단조로운 공격 루트, 이 모든 데이터는 뼈아프지만 동시에 가장 좋은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셋째, 팬을 단순한 관중이 아닌 팀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계획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라는 작은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변화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무엇부터 손보시겠습니까? 감독인가요? 아니면 선수단 구성인가요? 혹은 팀의 운영 시스템 자체일까요? 저는 이 논의가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아닌 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관장의 상징인 붉은 불꽃이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작은 불씨만이 겨우 남아있는 상태일지라도 튼튼한 토대만 마련된다면 그 불씨는 언제든 다시 거대한 화염으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팀을 떠나고 남느냐가 아니라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팀을 재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의가 서로를 탓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정관장이 더 강한 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생산적인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